세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그 무엇보다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셀프 환송 행사를 열어 퇴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 돌아오겠다는 아리송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고요. 오늘은 국제부 신혜진 기자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못다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신 기자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 조금만 좀 정리해 보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통합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분열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자는 메시지였는데요. 취임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rise of political extremism, white supremacy, domestic terrorism that we must confront and we will defeat. 또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동맹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급한 게 방위비 분담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걸려 있는데 취임사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언급이 있었나요? 이번에 없었습니다. 사실 취임사에서는 외교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가까지 언급하는 예는 드물죠. 특히 이번과 같은 경우는 아까 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내 문제, 통합에 중점을 줬기 때문에 대외 문제는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메시지가 간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오스틴 국방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같은 걸 보면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조금 더 방위비 협상은 부드러울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습니다. 조금은 기대를 더 해봐도 되겠다. 그러면은 뭐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별말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압박 중에 어떤 카드부터 들이밀까요, 북한한테? 예, 역시 바이든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는데 어제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에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신 압박으로 갈지, 그럼 외교 프로세스로 갈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방향을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2월 달 정도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상하원 합동연설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대북 정책 기조를 언급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미국에서 뭐 돈을 풀면 전 세계적으로 또 부양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언제 얼마나 풀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난주에 1조 9천억 달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조가 넘는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조기에 푸는 것이고 또 중기 차원에서 여름 이후를 대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진작이 첫 번째 과제다 보니까 네. 미국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전개하겠지만 그것이 또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면 주변 국가에도 퍼지는 그런 현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 기자, 이번 취임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아무래도 뭐 첫 흑인 부통령이자 첫 여성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아니겠습니까? 이분과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여성과 인종이라는 유리천장을 깬 해리스 부통령의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취임식에서 입은 의상도 큰 관심이었죠. 흑인의 민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정장을 선택했고요. 진주 목걸이는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 대학교 여학생 클럽에서 받은 것입니다. 첫 트윗으로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아주 짧지만 매우 강렬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어머니의 고향인 인도 남부의 시골 마을에서는 취임식이 현지 시간으로 늦은 밤에 열렸는데도 마을 주민 400명 이상이 모여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 취임식장에서 저렇게 물론 뭐 훌륭한 복장으로도 얘기가 됐지만 또 그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미 정치권에서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독특한 옷차림이 화제가 됐는데요. 정장일색의 참석자와 달리 모자가 달린 등산용 점퍼를 입고 또 손에는 손뜨개질로 만든 털장갑을 낀 채 나타난 겁니다. 다소 편해 보이는 샌더스 옷차림새가 SNS에 퍼지면서 샌더스 합성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들이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자연인이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셀프 환송 행사에서 던진 메시지가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무리한 곳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였습니다. 취임식이 열리기 전에 송별 행사를 했는데요. 활주로에는 레드 카펫이 깔렸고 21발의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 수십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고별 연설을 했는데 가장 마지막 대목에서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love you. We will be back in some form.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측근들과 애국당이라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논의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중간중간 장녀 이방카와 가족들이 감격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제3당이 또 나올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박사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은 공화당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없을 듯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에게는 재앙적인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과 아주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층이 더해져서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트럼프 지지층 20% 내외가 새롭게 창당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에게 전지역을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위기가 되는 거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신당 창당 움직임을 통해서 공화당을 압박해서 탄핵을 막아라 하는 메시지를 내는 건지 실제로 신당 창당으로 갈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신당 창당할 의사가 있다면 아마 공화당은 마음을 바꿔서 탄핵에 동조해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신 기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망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전통만은 지켰습니다. 미국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위해 집무실 책상에 손편지를 남기고 가는 게 백악관 전통입니다. 전임자가 덕담이나 우려하는 부분을 후임자에게 남기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편지였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4가지 덕담을 쓴 손편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밀라니아 여사도 새 영부인 질 여사에게 편지를 남겼고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손편지를 직접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박사님, 강성 보수파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면을 안 해주고 자기만 쏙 빠져나갔다 그러던데 그러면 앞으로의 트럼프 행보에 영향을 줄까요?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공화당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극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를 한 건데 네네. 일부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지지층 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행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부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행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짧게는 2년 후에 미국 하원의원 선거 그리고 길게는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인 시절에 했던 거겠죠. 사위를 포함해서 자신의 가족들 13명에 대해서 경호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성인은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경호법상으로도 다 이게 되는 거 맞습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퇴임하면은 대통령 부부와 직계 가족 중에 만 16세 이하만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물론 과거 관행을 보면은 특별한 경우에 부탁을 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인 딸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경호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례를 적용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가족에 대해서 경호를 요청한 것은 무리수를 둔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제재하진 않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 규정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강성 우파들에게는 사면 같은 것도 아예 그냥 얘기도 않고 그 대신 사위, 아들, 며느리 뭐 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